자, 시작하겠습니다. 록겁격이에요. 록겁격은 걸록 월겁을 합쳐갖고 록겁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인을 배우면서 양인은 일간이 양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면은 월지에는 이렇게 묘가 왔을 때 이걸 양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거 말고 이게 동일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양과 음인데 이거 말고 갑이 여기가 인이 오거나 을이 여기에 인이 오거나 또는 을이 묘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록겁격에 해당이 돼요. 양인만 빼고 같은 기운이 음양을 같이 오거나 음양을 바꿔서 오거나 이게 이제 록겁격입니다. 이 록겁격은 불선자예요. 불선자입니다. 왜 불선자죠? 록겁격은 내 힘이 굉장히 세요. 월제다 내가 기운을 받고 있으니까 내 힘이 굉장히 세. 그렇지만은 양인처럼 내가 흉하지는 않아. 내가 그냥 기운이 되게 셀 뿐이야. 그럼 내가 기운이 세면 뭐가 다치죠? 내가 기운이 세면 뭐가 다쳐? 제가 다치죠. 이 제가 다쳐요. 제가 다치기 때문에 내가 불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센 것을 힘을 제어를 해줘야 돼요. 불선자니까는 이게 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용을 해야 되죠. 역용을 해야 됩니다. 역용을 한다는 거는 극제를 하거나 제복을 한다는 거, 제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설기를 하거나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을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제복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예전에 배운 바로는 제복을 하는 거는 관이 투해가지고 투관해가지고 관이 나와서 제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만 제복을 합니까? 살도 제복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살도 하는데 양인하고 다른 점은 양에는 살을 그냥 써야 했어요. 관이든 살이든 그냥 써야 했는데 여기서는 관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그냥 제복이 되지만 살이 나올 경우에는 살에 흉한 것을 덜어줘야 돼. 그래서 이 살에 대한 제복이 다시 있어줘야 한다고. 살에 대한 제복을 뭘로 하죠? 식신이나 상관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는 자, 그 걸록격에서 록겁격에서 관이 나오거나 만약에 살이 나온다면은 살을 극제한 거랑 같이 나오면은 이 제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기하는 거는 이거는 식신이나 상관 가지고 그러니까 상관이나 식신 가지고 설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격을 이루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아주 특수할 때만 있는 거고 이 설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줘야 하냐면은 제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 예전에 배울 때 설기와 관련해서 그 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제할 때 이때 투식 식신이 나와가지고 설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기 대신 이제 화라고 했죠. 화, 겁. 겁만 했지만 이건 뭐 비도 해당이 되죠. 비견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겁제나 비견을 식신을 가지고 기운을 빼서 재를 생을 해줘야지 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기를 할 때는 그냥 기운만 빼서는 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때는 재가 있고 재가 있으면 재가 사실은 내가 워낙에 기운이 세기 때문에 재를 타제를 한다고. 그 기운을 누가 중간에서 재와
나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얘가 기운을 빼가지고 내 기운을 빼서 쟤에다가 보태줘야지 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록겁격에서 격을 이룰 때는 보죠. 비, 식, 재, 관, 인. 자, 보세요. 지금 이 격이잖아요. 이 격에서 이렇게 되는데 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수는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이 세니까 거기다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룰 수는 없어. 그럼 얘는 빠져요. 격을 이룰 때는 이쪽에서 이 제복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서 관하고 살 가지고 격을 이루고, 대신에 이제 살을 쓸 때는 살을 급제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고, 다음에는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루는데,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룰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식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식신 상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케이스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격을 이루는 거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배운 걸 다시 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국이 어떤 격국이 만들어지냐면 성격이 되는 케이스가, 성격이 되는 케이스. 자, 첫 번째가 관이 나왔을 때, 수관했을 때 성격이 되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관 하나만 달랑 나와서는 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관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용신이 없으니까는 관 용신을 격국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야. 그게 성격이 되느냐, 성격이 되지 못하냐는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자, 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을 도와주는 애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관을 도와주는 애들은 누굽니까? 재가 있고 또는 인이 있고. 이것이 같이 나와줘야만 격을 이루는 거예요. 관이 격을 이루는 거예요. 록겁 상태에서. 다음에 재를 가지고, 이게 1번, 2번, 재를 가지고 투, 재가 나왔어?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가 나온다고? 식신이나 상관. 네. 식신이나 상관이 나와야지 격을 이룹니다. 자, 세 번째는 투살. 투살 했을 때는 뭐가 나와줘야 된다? 어떻든 간에 제복이 있어줘야 된다. 이건 뭐 식신이 나오든 상관이 나오든 간에 제복이 있어줘야만 격을 이룬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패격도 한번 봐야죠. 유형. 패격의 유형은 뭐냐면은 없어. 이게 무, 재나 관이 없어요. 재나 관이 나오질 않았어. 그러면 이 격은 패격이 된 거예요. 이런 게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힘을 빼는 것과 나를 극기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살이나 인이 나와. 투.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살만 나왔어요? 그러면 격국이 깨진다고. 또는 인수만 나왔어? 격국이 깨진다고. 인수는 도움이 안 돼. 내가 너무 힘이 센데 거기다 더 힘을 보태주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중유패, 이 격이 성격이 된 것 같은데 성중유패, 결국에는 깨진 유형이 뭐냐면은, 이게 첫 번째가 관이 나왔는데 성격이 될 듯 하는데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 관이 깨져요. 그래서 봉상이라고 했어요. 상관을 만난다는 뜻도 되고, 어떻든 관 자체가 합거가 돼가지고 오합을 해요. 천간에서 관을 합을 하는 거는 식신이 관을 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견이 안 되지. 비견이 관을 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관이 상할 경우에는 격이 성격이 된 듯 하다가 깨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재가 나왔어요. 재가 나왔는데 이게 깨지는 경우는 살을 만나는 경우. 재하고 살이 만나면은 무조건 격은 깨지는 거예요.
살이 만나면은 벽은 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중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폐중 이성은 벽이 깨진 것 같았는데 벽이 성격된 것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벽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것이 전부 병이잖아요. 병. 이런 병이라고요. 병. 얘네들이 다 병이라고요. 병.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을 때, 이런 약이 있을 때, 약이 있으면은 벽이 다시 성격이 되는 거예요. 병을 해소하는 약이, 병과 약이 같이 나오면은 벽이 성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모양을 덜 갖춘다고 하더라도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은 벽이 성격이 된다. 까지가 복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장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죠. 전체 이 록겁격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 자, 록겁자는, 록겁이라고 하는 것은, 록겁이 아니라 걸록이라고 나왔네요. 걸록자는 월건이 록당을 만난 경우다. 얘가 록당을 만나는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록당을 만난 경우다. 자,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네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기둥 있잖아요. 이 연주, 이게 연주죠. 연주. 이 연주를 뭐라고 그래요? 연주를 태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세. 이 월주를 월건이라고 하죠. 월건이라고 합니다. 월건이라고 하고, 이 일주를 일진이라고 하고, 이 시주를 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건을, 이 주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월지를 월건이라고도 일단은 해요. 그런 뜻에서 월건이 록당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정기, 그 정기가 나하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갑이면은 인을 록당이라고 하고, 또는 을인 경우에는 묘를 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는 뭐 예전에 저기 십연승 할 때 이거를 뭐 걸록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록당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임관을 했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이 록당이다. 그럼 같은 기운이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록즉시겁이라고 했어요. 록즉, 여기서 록이라고 하는 거는 겁재인데, 사실 이거는 겁재뿐만 아니라 여기는 비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비경 겁재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록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는, 자, 지금 이 월지 자체가 록당이고, 여기에는 이제 월급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투출을 하게 되면, 록당이 투출해가지고는
녹당이 투출해서 용신을 만드느냐, 즉 이 투출한 거에 의지를 해가지고 용신이 되느냐, 용신이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기운이 그게 음량이 같건 틀리건 간에 가 뭐예요? 의지하다. 네. 의지하다. 의죠? 이 투출한 거에 의지를 해가지고 용신이 되는 거,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기운이 여기 일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일간과 같은 기운이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왔어.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용신이 뭔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족을 붙여내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걸록하고, 일단 이거를 정리를 했고, 걸록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하고 월지하고 정기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겁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가 겁재인 거죠. 다른 거, 음양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가동일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하고 동일한 기운이 천간으로 올라와 가지고 용신이 될 수 없는 거는 걸록이든 월겁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격국으로 가도 되겠다. 불필영분이라고 해서 영분은 따로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겠다 하는 거죠.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이제 이 걸록과 월겁을 같이 얘기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월지가 일간하고 음량이 같으냐 틀리냐와 관계없이 하나로 얘기를 하겠다. 단 양인 부분만 빼고, 양인만 빼고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용신은 어떻게 취하느냐? 걸록, 월겁에서 용신을 취하는 거는 그 아래쪽에 나옵니다. 모두 천간으로 올라오는 거, 투간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회지한 거라든지, 이 두 가지가 사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천간으로 올라와야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글자가 회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회지한다고 하죠, 이걸. 이렇게 해야만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하는 글자를 가지고 용신으로 쓰는데, 여기에서 쓰는 글자들이 뭐다? 재, 간, 살, 식, 이런 거를 용신으로 쓴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올라오거나 지지에서 회지를 하거나 하는데 해당되는 것들, 재나 관이나 살이나 식신인 경우에 한해서 용신으로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격국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되느냐 하는 것은 따로 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인수가 빠졌어요. 인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식지만 나왔지만 상관도 가능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격국이 어떤 격국이 만들어져요? 요 록겁을 가지고 재를 용한 경우, 록겁을 가지고 관을 용한 경우, 록겁을 가지고 살을 용한 경우, 록겁을 가지고 식신을 용한 경우, 이런 것들이 격국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격국 각각이 어떻게 하면 성격이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부터 알아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록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자체의 기운은 용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는 반드시 이 격국이 만들어지려면은 천간으로 드러나거나 지지에서 회지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재관살식 중에 하나여야 된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록겁, 용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록겁, 용관입니다. 1번.
록겁 용관. 자, 록겁이 관을 가지고 지금 격국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관은 당연히 천간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뭐 간두 천간으로 올라왔다. 간두 추출해가지고 얘가 아주 이 명리상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관 자체가 지금 천간으로 올라왔어요. 이 관 자체는 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는 되게 지금 좋은 경우가 된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격이 안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는 반드시 요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요. 뭐가 필요하느냐? 재와 재나, 여기는 재와 인이 아니라 재나 인이 인수가 이게 상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따를 숫자거든요. 같이 따라서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관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재와 인, 재나 인이 관을 도와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재는 관에다 힘을 보태주는 거고 인은 관을 보호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관을 가지고 격국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항상 얘네들이 따라 붙어줬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록겁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플러스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불가했어요. 안 된다. 관 하나만 홀로 나와서는 안 된다. 고관, 관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는 안 된다. 고관무보라고 하는 것은 관 하나만 뜨고 이거를 도와주는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격이 성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인이 나오는 경우 1-1이 되겠죠. 1-1에 뭐냐면은 인호, 그러니까 록겁 용관에서 록겁 용관에서 성격이 되는 케이스로 해서 인이 나와서 관을 보호하는 경우를 보자. 인호. 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김승상의 명입니다. 김승상의 명. 승상이면은 굉장히 높은 집일 텐데, 벼슬인데. 보죠, 같이. 자, 경술, 무자, 계유, 계해. 무자, 계유, 계해. 이렇게 됐는데 개일간이 자월에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록겁격이에요. 록겁격이죠. 자월에 났어요. 여기서 뭐 합하는 것도 없고. 자, 여기에서 그럼 같은 기운이고 관이 나왔어요. 이게 관이죠. 정관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경금이 나왔어. 옆에. 이게 경금이 개수의 정인, 인수예요. 그 책에서는 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인수가 보호를 해주잖아. 그래서 격이 성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개수가 여기에 있잖아요. 개수가 이렇게 합을 해요. 합거를 한다고. 합해가지고 지워버린다고요. 이 기능을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개수하고 합을 해가 이 기능을 정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깨진 거라고요. 이거 사실은 격이 깨졌는데 격이 성격이 됐다고 나왔어. 제 생각은 이게 개해시가 아닐 것 같아요. 이거 개해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1번으로 드는 거예요. 이건 아마 아닐 거다. 이거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거든. 굳이 개해시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특수한 격국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저기 그 뭐 잡격에서 나올 잡격에서도 이런 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술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술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가정을 해보죠. 삼명통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명통해가 아니라 연애자편에
연해자평에 연해자평. 이 연해자평이 바로 우리 이 자평명리의 그 시초가 되는 책이라고요. 이거 서승이 짓지는 않았어요. 서승은 이 연해자평 내의 어떤 부분을 만들었고 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편찬을 해서 전체적으로 만든 게 이제 연해자평인데, 연해자평에 이 옛날에 나오는 그 고가를 정리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계유일이 해시에 나면은 계유일이 해시에 나면은 발달한다는 거죠. 또는 발복한다. 일찍이 발달한다. 그리고 어떤 게 나오냐면은 술 이렇게 나옵니다. 술. 여기는 이 술이 협대에 있고 이것은 되게 빨리 발달을 한다. 귀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유일이면 계해시거든요. 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 사이에 태 술이 여기서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자고 하는 거는 이 술이 이쪽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글자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는 굉장히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특수 격국 중에 어떤 것들이냐면 이렇게 끼어서 들어가는 것들을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 협한다고 하는데, 협한데 들어가는 것들이 협록, 그 다음에 뭐 록이 끼어서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고가 들어간 경우, 또는 귀 여기 끼어난 것들이 특별히 일지하고 시지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것들이 록이든 고든 귀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천우 신주를 얻는다 그랬어요. 천우, 하늘이 도와주고 귀신도 도와주고, 귀신은 조상이니까 이 천우 신조를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협되는 것, 드러나지는 않는 글자지만 속으로 감춰진 것들이 이걸 가지고 격을 이루게 될 경우에는 천우 신조를 얻는다고 되어 있고, 특별하게 제고 귀인은 특별하게 귀하다라고 했어요. 이 제고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에서 이 술 자체가 제고라고요. 술이 들어가서 삼합을 이루면은 인호술이죠. 인호술 해가지고 화국을 이루잖아요. 이 술 자체를 제고라고 한다고. 이 수에 대해서 화가 제잖아요. 제고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예제로 어떤 것들이 거기에서 같이 이런 고가 속에 계유와 해시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더 있냐면, 두 번째는 경호일주가 뭘 만나냐면은 신시를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금수문이라고 했어요. 비단, 수노초, 술을 놓죠. 이렇게 수문, 비단에 술을 놓은 옷을 입을 정도로 귀하고 부대단 얘기죠. 금수문이면서 미라고 했어요. 미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해명이 목의 보지죠. 목의 보지라고요.
목은 경금일간으로 볼 때는 이 목 자체는 재라고요. 그러니까 재고라고, 재고. 이거는 일주, 이거는 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세 번째가 병자일주가 인시를 만나면은 이거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다, 재, 보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재산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협, 여기는 자축인이죠. 축이죠. 축을 한다고 했어요. 축은 금고예요. 금고니까는 병화일주의 금고는 재라고요. 재고라고, 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특별하게 귀하다고 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은 이런 사이에 끼인 말하자면 허자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게 뭐냐면은 이게 전실되면은 안 좋아. 이게 암암리에 쓰는 건데 어떤 운에서라든지 세운에서라든지 이런 게 전실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실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자로.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격이 깨진다고. 격이 안 좋다고요. 전실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망을 맞게 되면은 공망을 맞게 되는 것도 아주 싫어한다고요. 이런 것들, 이런 글자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이해해 볼 수 있으려면 술이라고 하는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여기에는 술이라고 하는 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재구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굉장히 귀하게 되는 건 맞아. 그래서 김승상까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승상에 까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술이 나와 있다고. 술이 나와 있으니까 이미 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자를 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개유개해에서 아까 필조, 발조라고 했잖아요. 이 조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일찍부터 벼슬에 나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벼슬에 일찍 나가면서 빨리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 선생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어떤 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 개유의 공망이 뭐냐면은 개 다음 글자 두 글자죠. 개 다음 글자 두 글자. 그러니까 수레가 공망이라고. 이 개유 일주에서 수레가 공망이라고요. 근데 술이 재고잖아요. 공망이 있어서 아마도 이런 의미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좀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잡격에 대한 거는 다음 과정에서 혹시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개해 시가 나와가지고 격이 성격이 안 돼요. 이거 아마 다른 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인술시라든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무토 자체가 합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명리에서는 그렇죠. 관 자체가 합거가 돼서는 얘기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죠. 우리 1-2를 그래서 했어요. 1-2를 해야죠. 1-2 1-2는 뭐냐면은 록겁 용관인데 이제 뭐죠? 제가 생해줄 경우 제가 생해주는 경우에 격을 이루죠. 거기에 이지부의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지부의 명을 한번 보시면은 정유 병호 정사 이민 정유 병호 정사 이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화일주가 5월에 났으니까는 이거는 lok겁격이죠. lok겁격이고 이 병이고 정이고 다 내 같은 기운이고 인, 오, 화국을 이루고 사까지 있고 이 화의 기운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옆에 임이 왔죠. 임은 이렇게 합을 못해요. 일간이기 때문에 합이 안 된다고 했죠. 일간이기 때문에 합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 자체는 이 정관으로서 힘이 되게 이 뿌리는 없지만은 정관으로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옆에서 바로 극을 하는 거는 여기 영향 미치는 게 굉장히 크죠. 어쨌든 뿌리는 없어요. 약하지만 영향은 크죠. 유가 뿌리. 응? 유가 뿌리가 안 되고, 자 이거는 그래서 자 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이 온 거예요. 용관까지 됐는데 제로 관을 생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유에서 금국을 이루어서 금국 자체가 뭐냐면은 재가 되죠. 재. 그래서 재가 이 관을 이렇게 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 생해서 관을 생해서 벽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약하긴 하지만 뿌리도 없고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국 자체가 생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격을 이룬 이지부의 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록급 용관이고 이거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정관격을 배울 때도 재와 인이 같이 오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럴수록 격이 귀해진다고 했어요. 1-3에 록급 용관에서 겸해요. 뭐가 겸대재인이라고 재와 인수를 같이 겸해서 쓰는 경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강치 삼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은 나를 가리키죠. 내가 이 치자는 뭐 그냥 뭐 갑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이퀄로 보면 감당이 가능한 정도 감당이 가능한 뭐 이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삼기라고 했습니다. 삼기 이 삼기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삼기를 감당할 정도가 된다. 그래서 격이 굉장히 귀해졌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되면은 더욱 귀하게 된다 되어 있죠. 우위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강치 3기 3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3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관은 들어가고 재가 있고 인이 있고 재관인 이걸 자체를 3기라고 한다고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격을 내가 필요한 걸 전부 다 가지고 있죠. 나도 힘이 제법 세고 그래서 격이 굉장히 좋아진 경우 이럴 때는 재와 인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상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뭐가 필요하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관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관 해가지고 격지 했어요. 격지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격을 해야 된다. 막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와 인 자체가 서로 양쪽이 불상상 서로 깨뜨리지 않도록 재가 인을 깨뜨리는 거죠. 재가 인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격을 배울 때도 재와 인이 나와서 격을 같이 이룰 때는 반드시 재와 인이 직접 되고 붙어서 있는 경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이 어차피 이 세 개는 천간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와서 지금 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래서 왕소사의 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왕소사의 명. 자, 경호 무자 계묘 정사. 경호 무자 계묘
정사. 자, 계일주가 자울에 났습니다. 그리고 정관으로서 무토가 올라왔어요. 관이죠. 관이고 경금은 인수고 정사는 재고 재죠. 그리고 관이 이 인수하고 재 사이를 관이 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인수와 재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이래서 아주 귀한 격이 되었는데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하고 오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하고 오가 충을 합니다. 이게 충을 해요. 충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격이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는데 충을 해요.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저기 책들을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하고 묘하고 형을 합니다. 형은 형이에요, 형. 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 자체는 이쪽하고는 형을 하고 이쪽하고는 충을 해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예전에 월지의 형은 충이 해소를 하고 월지의 충은 형이 해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배우는 것은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얘하고 이렇게 형을 할 때 얘는 놔두고 형을 할 때 이쪽이 예를 들자면은 유가 나와가지고 얘를 충을 함으로써 이쪽이 형이 되는 걸 해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요. 우리가 배울 때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이 하나의 글자가 이쪽으로 형하고 이쪽으로 충하고 그러면은 이게 충이나 형이 해소가 되냐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형이라고 하는 거는 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글자를 서로 깨뜨리는 의미가 있고 서로 깨는 의미가 있고 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왜 안 좋으냐면 형은 서로 기운을 너무 세게 불어넣어가지고 기운이 너무 세져가지고 오히려 그게 깨지는 결과로 나오는 것 때문에 형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형하고 충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형도 충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 격국 자체가 형하고 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자 자체가 손상을 입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이 격이 성격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런 게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 하죠. 자, 지금 로급 용관을 하고 있어요. 로급 용관하고 용살까지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죠. 자, 로급 용관이 아까 고관무보, 그러니까 관 하나만 나오고 다른 게 도와준 게 없으면은 격이 성격이 안 된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로급 용관에서 로급격에서 관을 써서 격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고관무보야. 고관무 관 하나만 있고 얘를 도와주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고관무보 도와주는 애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은 격국이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작아진다. 편소. 격국이 작아진다. 왜 작아지느냐? 격국이 관이 올라왔음에도 격이 이렇게 귀한 게 왜 떨어지느냐? 어렵다고 하잖아요. 난 어려워. 뭐 하는 게 어려워? 귀를 취하는 게 어려워. 귀를 취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격국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귀를 취하는 게 어렵냐? 만약 이것을 가정을 해보자. 약. 지금 뭐가 올라왔어요? 투.
상관이나 식신이 올라오게 되면은 나오게 되면은 즉시 이렇게 되면은 즉시 즉시 뭐가 된다고? 파격이 되기 때문이다. 격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관부보가 이게 격이 성격이 안 되고 이게 격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귀를 취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이 관 자체는 이게 극상을 당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관 자체가. 관 자체가 나올 때는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이 운으로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이 오면 바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길게 한 거는 그 다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록겁 용관에다가 뭐가 같이 나왔냐면은 록겁 용관인데 관하고 상관하고 같이 왔어. 병투 했는데도 귀한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했음에도 귀한 게 있다. 그 예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로 깨지는데 이 귀한 게 대체 뭐라는 거야? 이 왕총병의 명인데 총병의 명이에요. 기울의 인술경자. 기유, 을해, 인술, 경자. 자, 임일간이 해월에 났으니까는 록겁격이죠. 록겁격이고 관이 기토로 왔죠. 이게 관이죠. 관이 기토로 나왔는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상관이 바로 옆에 있죠. 이것만 보면은 격이 박살났어요. 관하고 상관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에서 경금이 나왔네. 경금이 을하고 이렇게 합을 해준다. 제거를 해준다고요. 즉, 이 병이 되는 이 상관을 약이 나와가지고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준다고요. 그럼 이 상관의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되니까는 관이 제 기능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병이 있고 나서 약이 있어서 구제를 하게 되면 격이 성격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글자,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시간에 나왔죠. 시간은 시주 자체가 자식들의 자리, 나의 미래의 자리, 늙어서의 자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이 두 개가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이, 자, 록겁이 여기는 한 뭐 1-5라고 칩시다. 록겁이 양관이야. 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 살하고 섞인 건 아니야. 양관이 경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출. 다투어 나왔어요. 경출. 다투어 나왔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제복을 해야 된다. 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이 관이 두 개가 나온 거는 이제 관으로 보질 않아요. 살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쟁정관, 정관이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경우에는 정관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할 경우에는 불가, 무상. 이 관을 극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관이 아니고 살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극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록겁격이 관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살펴보셨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살을 이용하는 것을 이어서 다뤄보시도록 하죠. 자, 그래서 2-1 해서 이제 록겁이 용살입니다. 자, 살을 이용한 경우 당연히 뭐라고 했으면 격을 이루려면은 수 반드시 해야 된다. 뭘? 제복을 해야 된다. 제복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누참정의 명이 나와 있어요. 누참정의 명. 정사, 임자, 계묘, 기미. 정사, 임자, 계묘, 기미. 자, 계일간이 좌울해 놨으니까는 자, 록겁격이 맞아요. 그리고 정하고 임하고는 합을 해버려요. 정하고 임하고는 이렇게 합을 해버려요. 이게 각각 기능이 사라지는 거고, 기토가 살이요, 살. 살이고 묘하고 미가 합을 하죠. 해묘미 목국을 이루죠. 목이 무슨 여기는 뭐죠? 목이 식상이 되는 거죠. 식신이나 상관이 되는 거죠. 식신이나 상관이 된다. 그래서 살을 급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임이 없었다 그러면은 정만 있을 거 아니에요? 정 자체는 이 살을 제잖아. 제가 살을 생해주는 형태가 돼서 이걸 당살한다 그래요. 당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을 때 쓰는 거예요. 살을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살을 도와준다는 얘기에서 이거는 안 좋을 때 쓰는 거예요. 이 살을 도와주는 애를 내 겁제가 와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것이 더욱 이것을 귀하게 만들었다 하는 뜻도 같이 들어가요. 이 병을 제거도 해주면서 격을 용살인데 이 식신 상관이 나와가지고 급제를 해주고 그래서 격을 멋지게 만들었다. 이래서 이 사람은 참정에 올랐죠. 누참정입니다. 다음에 자, 살을 록겁 용살의 두 번째인데 제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격을 이루는 케이스를 한번 보죠.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죠. 자, 2-2. 자, 록겁 용살이에요. 록겁 용살. 뭐가 나왔어? 대제. 제가 나왔어. 같이 나왔어. 그럼 격이 완전히 깨지죠. 원래는 본위.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불미다. 좋은 건 아니다. 원래는 좋은 게 아닌데 그러나 거살이라고 하는 살을 없앤다는 얘기죠. 거살 존재. 살을 없애고 재만 남기는 경우에는 살을 없애고 재만 남길 수가 있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살을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재만 남기잖아. 이럴 때는 귀격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격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거는 병이 된 상황을 약으로 고친 경우가 되겠죠. 원내각의 명인데 한번 보시죠. 원내각의 명은 무진, 개해, 임모, 병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진, 개해, 임오, 병오. 자, 임일간이 해월에 났어요. 록겁격이죠. 그리고 나서 이 무토는 살이죠. 살이고 이 병화는 재입니다. 그러니까 재와 살이 같이 나왔어. 그런데 이 겁재 개수가 나와가지고 살을 거를 해줘요. 그래서 거살 병화 하나만 남겨요.
거살 존재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때는 재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병이 있는데 약으로 구제를 해서 격국을 잃었다고 봐도 되고, 이것이 아주 좋은 격을 더욱 귀하게 만드는 게 되죠. 근데 이건과 별개로 자, 임일간이 제법 임일간 로kop격이니까 내가 힘이 세죠. 그런데 재 자체가 하나로 굉장히 청하게 올라왔어. 재가 잡하게 섞이지도 않고 병화 하나만 딱 올라왔고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오화를 아래쪽에 두 개나 뒀잖아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 이러면 어떤 거냐면은 재가 임수의 극을, 일간의 극을 충분히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재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렇게 이건 우선 빼놓죠. 이 계문은 빼놓고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재가 청하게 올라와서 뿌리가 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단 귀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격국이 되게 높을 때는 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끝보다 격국이 낮을 때는 부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한다고. 격국이 좀 낮을 때는. 근데 이것 자체는 재만 나왔으면은 사실은 격을 이루지는 못해야 되는데 재가 청하게 올라와서 뿌리가 깊게 되면은 이 사람은 격국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격을 성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격국은 병이 있으면서 병을 제거하는 것까지 같이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뿐만이 아니라 귀로 간 거라고. 이 부분까지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격국이 성격되면서 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관하고 살이 같이 나온 케이스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3번. 이제 3번이 되겠네요. 록겁에서 용, 관살이 같이 나온 경우, 경출한 경우 같이 나왔다는 얘기죠. 다투어 출했다는 얘기니까 경출. 이 관살이 합쳐져서 좋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조우가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조우를 해결해서 하는 이 동금, 그 다음에 추금의 일부, 6월의 경금,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관살이 같이 나와가지고 격을 이룰 때, 그 나머지 경우는 관살이 같이 나와가지고 격을 이루지는 못해요. 반드시 그러니까는 이게 격을 이루려면은 그 아래에 나와 있죠. 필수로 청해야 된다. 취청방. 이 필수로 청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바야흐로 방위 귀격이라고 돼. 그렇게 되면은 귀격이 될 수. 이거는 이제 완전히 병에 상황에서 청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약을 쓴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격이 귀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평장의 명이 있는데 일평장의 명을 한번 볼까요? 어느 평장의 명이죠? 어느 평장의 명인데 신축경인 갑진을해. 신축경인 갑진을해. 자, 갑일간이 인월이 났으니까 로kop격이고, 여기에서 경금과 신금이 나왔으니까는 살과 관이 같이 나오는 거죠. 살과 관이 나왔다고. 응? 격이 박살났어요. 근데 을목이 옆에 있잖아. 을목이 경금을 합거를 해줘. 살을 제거를 해주죠. 취청하게 됐잖아. 관 하나만 남겼죠. 신금 하나만 남겼다. 그러면 격국이 귀해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살을 합해서 없애고 뭐를 남겼느냐? 합살 유관한 거예요. 청하게 한 거잖아요. 격국을 맑게 만들었다고요. 관하고 살이 섞여 있는 것을 살을 제거해주고 관만 남겼잖아요. 두 번째가 있는데 신의 경인, 갑신병인.
신해 경인 갑신 병인. 자, 갑일간이 이 노래 났으니까 당연히 로급격이고,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 이처럼 똑같아요. 살과 관이 같이 나왔는데 병화라고 하는 식신이 나와가지고 식신이 이 살을 극을 해주잖아요. 이거 완전히 합해서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극을 해준다고. 이래서 이게 청하게 됐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는 완전히 없애면 합살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제살. 자, 살을 극제를 해서 제살 해가지고 관만 남겼다. 이래서 이게 취청해서 균격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관살, 용 관살의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이 3-1이라고 해야겠네. 이걸 한번 보죠. 3-1에 록겁 용 관살인데 어떤 케이스냐, 무제복이야. 제복을 안 한 상태야. 야, 제복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는 취청하게 만들려면은 합을 하던가 그 다음에 극제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제복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자, 제복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 자체로 성격이 안 되죠. 성격이 안 돼요. 그런데 운에서 제복하는 운이 나오면 그때는 격국이 성격이 되겠죠. 그때는 내 격이 이렇게 피어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원래는 격이 성격이 안 되지만 운이 흘러가면 어떻게 흘러가? 제복의 운으로 가게 되면은 식신이나 상관이나 이렇게 제복의 운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 역가 그랬어요. 역가 발제 그랬어요. 이 발제라는 거는 아주 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운에 따라서 격이 성격이 되거나 성격이 안 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얘는 계속 성격이 되어 있으면은 운에 부침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귀할 가능성이 되게 큰데 성격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떤 운이 올 때는 성격이 되고 어떤 운이 안 되면은 성격이 안 되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성격이 원래 명에서 성격된 것보다는 귀가 낮을 거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운이 와야지만 성격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관살을 이용하면 이제 운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청해지는 운을.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면은 그랬어. 불가하다. 어떨 때 불가해? 관살이 너무 중하다. 태중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살이 너무 태중하면은 내가 운이 온 시기까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건 치령, 신위 그랬어요. 내가 위험한 지경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살이 같이 나오면은 이거 하나를 극제해 줄 운이 오면은 피겠네? 그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살이 태중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제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